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도 또 준비해야 되죠. 시장이 11월 중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9월, 10월, 그리고 11월 초까지 참 시장이 우리 시장만 유독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 반전 흐름 부분을 일정 정도 나타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 지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발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속에서 어떤 섹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 부분 속에서 시황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라고 카페에 올려드리는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좋은 내용들. 그런데도 잘 안 읽으셔요. 한번 방문해서 MTN 카페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글씨 크기가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월요일 1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부분에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의무 보유 해지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미리 가격에 대해서 선 반영했느냐,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월요일은 MTN이라든지 뭐 대한 그린파워, 퀴리언트 이런 종목들의 보호 해제되는 물량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미시스코 그리고 YOM의 유상증자가 상장되는 부분이고, 또 실적 발표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픽스가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 타이슨 푸드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지표죠.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고종자산 투자, 그리고 일본의 3분기 GDP가 발표하는 부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이 이제 저녁에 열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베이징 증권거래소 출범이라든지, 그리고 메디카 2021 이 부분, 그런 가운데에 뭐 지표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의 11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EU의 9월 수출입이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화요일 부분에 들어가서는 실적 발표가 이제 월마트라든지 미국의 홈디포라든지 실적 발표가 있고, 삼성전자 2021 인베스트 포럼이 나온 부분인데, 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퀄컴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카카오의 이프 카카오 2021 온라인 개최를 합니다. 이 부분도 카카오의 주가 흐름과 연관해서 잘 살펴볼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광공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EU의 3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는 게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달은 0.7%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좋게 나오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수입 물가 지수가 10월 부분, 전달은 0.8%였는데 물가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은 마이너스 1.3%였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수요일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상장하는 기업 트윈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 보유 해제, 경동 나비엔과 한프 딥노이드 1승이 의무 보유 해제를 하고, 그리고 마니커가 신주인수권 상장하고, 그죠?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지스타 2021, 그리고 미국의 10월 주택 착공, 그리고 주택 건축 허가, 이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선행 지표로 할 수가 있죠.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유추해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후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택 착공 실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 미국의 전달은 156만 채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나 그리고 타겟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바이두 이런 쪽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일 목요일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요.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중요한 날이죠. 목요일. 그리고 증시 개장도 이 수능 때문에 11시간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마감을 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에 마감을 하니까 목요일 수능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수능에 시험 보는 자녀를 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민감한 때죠. 저도 이제 내년이면 둘째 놈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모두 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라기보다는 공부한 만큼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옴트로가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스페스타시스의 유상증자 상장이 있고, 첫랩도 유증 상장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인텔의 투자자의 날, 그죠? 그리고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 이제 미국의 이 알리바바라든지 징둥닷컴, 콜스, 어멧, 인트잇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날이에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뭐니 중요한 건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최근에 조정을 2, 3일 보였지만, 이 옵션 만기까지는 기본 추세대로 끌고 가고, 이 19일 이후에 또 추세의 변곡점이 나올 것이냐, 조정을 보일 거냐, 아니면 산타렐리를 향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금요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의 지옥이 공개되고, 한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표, 그리고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의무보유 해지가 브레인즈 컴퍼니가 해제가 되고, 거기에 삼성중공업의 또 유상증자가 상장되고, 에코프로가 유상증자가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요새 주가 좋잖아요, 그죠? 요 유증 상장되는 걸 염두에 둔다면 또 매매 전략을 잘 짜셔야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15일 월요일 날 세미시스코 이 상장 유상증자 상장이 있고 YOM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고, 또 11월 16일에는 동방, 11월 17일 수요일에는 마니커와 시스웍 상장이 있죠. 뭐 BW나 신주인수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련 이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11월 19일 금요일 날 삼성중공업 그리고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의 유증 상장. 그래서 에코프로 HN 주식과 수합 목적 부분으로 5,034억 원 발행한 부분, 일반 공모 청약률은 74.4%뭐 해서 이 발행가가 95,441원이다. 현재가는 157,600원이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관련 기업을 매매하거나 보유하신 종목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이제 다음 주 부분에 각 기업들과 또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많은 이제 나름 일정 정도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보여진다면 일정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중국발 생산자 물가 상승을 통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해서 부담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 이후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공화당에게 의석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좀 있고, 그리고 시진핑 역시 그죠? 3기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든 이후에 나름 인민들의 삶을 조금 다독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이번 화상 정상회담에서 뭐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조금만이라도 개선의 여지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이 나아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속에서 또 섹터 전략을 바꿔가야 되는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